게임 TV. 자, 한 주간의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보는 시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의 신봉님 그리고 화신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존버만님 원래 차례였는데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오늘 존버만님 못 나오셨고 화신님이 또 나와 주셨어요. 자,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빨리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영의 신봉님 먼저 가져온 이야기가 제주도 영리병원. 아, 이거 정말 네. 전문가의 시선에서 한번 듣고 싶긴 했거든요. 네. 네. 드디어 이제 의료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네네네. 제가 원래 의료 관련 이야기 거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겨워서? 가다가 돌 맞을까봐. 이게 제가 말하면 제가 아직 이쪽 분야에서 진짜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아, 이게 애매하긴 하죠. 본인이 네. 또 의사 쪽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토론회 같은 거도 가끔씩 요즘엔 이제 출연진으로 나가거든요. 출연진으로 나가면 저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면 너 왜 인터넷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더라? 이렇게 나가게 되면 또 그래서 이제 항상 피하려고 했는데 우리 희룡 형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고를 치셔가지고 좀 그냥 사실 단순하게 넘어가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된 논란이에요. 네. 지금 이제 그 희룡 형이 지금 이제 자기가 빵 터뜨렸는데 논란은 한 15년? 네. 15년 정도 된 이야기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깊은 철학과 페이소스가 녹아있는 그런 건데 제가 슬라이드도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그래요? 보고 가시죠. 자료가 또 있군요. 이거 좀 이따가 해주신대요. 예. 이게 영리병원이 원래는 텀이 정확하게 용어가 영리병원이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투자개방형 병원이에요. 투자개방형 병원인데 이 말을 최근에 사람들이 다 영리병원으로 바꿔서 부르거든요. 근데 투자개방이랑 영리 중에 어느 게 더 어감이 좋아 보여요? 둘 다 별론데. 투자 별로예요? 영리보다는 영리병원이 좀 더 나빠 보이죠. 네, 조금 더 나빠 보이잖아요. 투자 개방은 조금 더 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의 정확한 명칭은 투자 개방형 병원이고, 근데 투자 개방을 누구한테 개방한 거냐면 외국 자본한테 개방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 개방이라고 한 건 외국 자본한테 개방을 하는 건데, 원래 우리나라 의료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의사나 한의사나 아니면은 치과의사가 자기가 직접 차리거나 아니면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여기까지만 병원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병원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의사면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상관없이 돈만 많은 사람은 병원을 만들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게 이때까지 이어왔던 우리나라의 이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뭘 만들었냐면 그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받아서 병원을 지을 수 있게 처음 풀어줬어요. 거의 이제 외국인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 물꼬를 튼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리병원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이 의외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경제자유구역 안에 영리 목적의 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어요. 맞아요. 그 정권 때. 그 정권에 만들어줘서, 근데 이게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반발이 너무 심했죠. 그쵸.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편이라고 믿어왔던 의사 안에서의 좀 진보적인 사람이랑 그 다음에 진보주의 시민단체에서 엄청 싫어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때서는 이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묵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법안은 노무현 때 마련이 된 거죠. 마련이 완전히 된 거죠. 완전히 된 건데,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또 뭐가 생겼냐면 제주도 특별법이 생겼죠. 제주도 특별법은 뭐냐면 제주도를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를 해준 거예요. 제주도에.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일종의 경제자유구역이죠. 제주도는 실제로 도지사가 왕이죠. 도지사가 왕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시장도 안 뽑잖아요. 시장도 그냥 도지사가 그냥 찍어주면은 그 사람이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제주도는
다른 도랑 다르게 장관급 지역이에요. 네. 여긴 장관급 지역이라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제주도 특별법을 보면 대부분의 법조항이 뭐냐 하면 도조례로 정한다라는 네. 말이 돼 있어요. 도조례가 뭐냐 하면 도의회에서 도지사가 이제 도의회랑 해서 만든 그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의 것들이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것들이 면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딱 제주도 안에서는 지금 희룡형이 왕이에요. 왕입니다. 희룡형이 왕인데 근데 요렇게 영리병원이라는 게 사실 제주도에서만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송도에서도 네. 송도에도 영리병원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송도가 사실은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완전히 유령 도시였거든요.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이 뭐냐면 외국인들을 거기다 다 때려박겠다.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거기에 외국인 전용 뭐 병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판타지 소설을 썼었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썼었는데 네. 근데 이게 외국의 영리병원도 들어오려면 영리병원이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 들어왔을 때 견적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다. 근데 견적은 근데 일반 외국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큰 외국 그 영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생존할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암이나 아니면은 뭐 진짜 중한 질환을 빨리 치료하고 잘 치료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먹고 사는 건데 네. 그걸 한국에 가지고 와서 한국 사람 대상으로 한국에 있는 큰 빅5 병원이랑 경쟁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안 한국 나오잖아요. 병원 가성비도 한국이 낮고 치료 성적도 대부분 한국 서울대병원, 삼성 아산병원 훨씬 더 치료 성적이 나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부자들이 아프면 미국 가서 수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은 안 가거든요. 미국 부자들이 한국에 오잖아.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정말 메인스트림인 영리병원은 한국에 올 동기가 없어요. 네. 한국에 올 동기가 없어서 근데 송도의 그 시를 운영하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국에 있는 큰 병원이 들어와서 그걸로 주변에 땅값도 올려놓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 데리고 오면 다 외국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얀 외국 사람들이 그죠, 와서 백인들 와서 말하고 외국인 학교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인천은 막 몸이 달아 있었죠. 와라. 근데 병원에서는 좀 싫은데?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천은 그게 영리병원 논란이 없었어요. 없는 이유가 입질한 외국 병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중국 사람이 겁나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 이번에 사드 있기 전까지만 해도 뭐 연간 200만 명 오니 300만 명 오니 그랬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만 보면 제주도에 중국 병원이 차리는 건 이게 수지가 맞아 보이는 거예요. 제주도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 병원을 차리는 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 2010년대 초반쯤에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투자를 하겠다는 신청서를 내요. 신청서를 내서 그게 이제 녹지법인이라는 건데 그 녹지법인이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중국 국영자본이고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본이에요. 부동산 투자 자본인데 그게 이제 제주도에 처음에 한 300억 정도 가지고 왔어요. 300억 정도 가지고 와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서를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그땐 중국 사람이 한창 많이 올 때니까 제주도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잖아요. 중국 자본 들어오고 주변에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건복지부나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자본, 제주도, 영리병원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 안 그러니까, 좋은 안 좋은 것만 다 모아놨잖아요. 다 모아놔서 이미지가 안 좋은 것만 다 야 모아놨.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게 들어온 게 딱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말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갈 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리적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주의적인 사람 입장에서도 이건 건드리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을 것 같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피일차일 계속 그냥 미루는 밀었죠. 거죠. 네. 미루다가 지금은 왜 이제 와서 그 폭탄이 터지냐. 근데 녹지법인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꼬라박았어요. 5년 전에. 이미 병원도 다 지었어요. 이 사람도 다 채용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원희룡이 결국은 마지막 오픈식을 해준 건데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허가를 내줬어. 공사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몰랐지. 거기에 중국 병원이 이미 공사를 하고 채용도 다 하고 월급도 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 이제 우리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오픈하게 해줘. 근데 원희룡이 그 원희룡이 있을 때여가지고 그것도 그렇죠. 그동안 그럼 영업을 안 하고 지어는 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지어놓고 이제 의사는 채용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행정 직원이나 그렇게 유지하고 보수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거죠. 개꿀이네. 근데
그 녹지재단 입장에 생각해 보면 투자라고 말을 믿고 그쵸. 해서 투자를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고 자기네들은 완전 손해보게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녹지법인이 대규모 소송을 준비했어요. 굉장한 대규모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몇몇 사람만 아는데 소송의 규모가 거의 1,000억대가 넘어가는 규모의 소송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패소가 거의 100% 확정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소송을 패소하게 됐을 때 지불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면 제주도예요. 중앙 정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지방 자치정부 입장에서는 1,000억짜리 패소면 진짜 도 말아먹는 거거든요. 그쵸. 도 말아먹는 그런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까지 들어오니까 그때 원희룡 지사가 했던 게 뭐냐면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 대입제도랑 그다음에 원전했던 그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국민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행을 하자. 그건 이제 중앙 정부랑 제주도에서 협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공론화위원회도 이제 저 지인 몇 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셨는데, 근데 당연히 국민의 여론 자체가 영리병원에는 굉장히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시장주의적인 사람이더라도 의료에 있어서 영리병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로 난 거죠. 근데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안 된다라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허가를 준 거예요. 근데 허가도 제대로 된 허가가 아니고 반쪽짜리 허가를 냈죠. 그렇죠. 반쪽짜리는 영리병원이고 외국 병원인데, 외국계 자본병원인데 국내 환자는 볼 수 없고 외국 환자만 봐라, 이런 식으로 반쪽짜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녹지병원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 제주도에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가잖아요. 그쵸. 많이 안 가니까 그것만 진료하면 또 100% 적자가 날 게 너무나 자명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병원에서는 다시 또 소송을 낸다고 준비를 하고 네. 있는데, 근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제 뭐 가장 지금 핵심 쟁점은 녹지병원이 국내 환자를 볼 수 있냐 없냐, 그게 가장 핵심 쟁점인 거죠. 지금 상황은 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이게 보면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일단은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게 4가지 과, 성형외과, 그다음에 가정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네, 4개과. 4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목숨이 걸린 거는 안 하겠다 해요. 예. 네, 뭐 흉부외과라든지 뭐 이런 이 목숨이 달린 그런 수술 같은 거는 이쪽에서 다 다루지 않고 되게 미용이나 아주 기본적인 것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외국인한테만 열어주자. 그래서 이것만 지켜진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원희룡하고 박근혜하고 일단 이미 사고 똥을 싸놨어. 이미 그때 싸놨어요. 근거는 노무현이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신청했는데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우리가 사실 몰랐어.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시작됩니다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럼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지사의 짬짬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 놓고 원희룡 지사가 좀 뒤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이제 거예요? 둘이 같이 한 거죠. 이제 시작은. 사실 요거는 진보 보수 시각에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의료를 산업화해서 이거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거는 진보 보수 정권은 가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진보 정권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뭐 그 4차 혁명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혁신 성장하자. 근데 박근혜 정부도 하는 말이 그때 뭐였죠? 창조경제. 창조경제. 네. 사실 보면은 결은 똑같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창조하고 혁신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 예전 높으신 분들 생각이 뭐냐면 최근 20-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성적 제일 좋은 애들 어디 갔냐? 공대 안 갔잖아요. 네. 다 의대 갔잖아요. 네. 근데 예전은 그 전 시대에는 똑똑하고 잘 나간 애들이 다 공대 갔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삼성, 하이닉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똑똑한 애들이 가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산업으로 바꿔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가자라는 거는 모든 정부가 동일해요. 모든 정부, 특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그래서
원격 의료라든지 아니면 영리병원 허용 같은 것들은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걸 풀어주면 정말 경제 성장률이 막 높아질 것 같거든요. 높아질 것 같아서 이거는 누구의 똥이 아니고 그냥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몇 안 되는 소수예요. 정계나 아니면 중앙 그 메인스트림에서 앞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 상에서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이게 영리병원으로 가거나 의료산업화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이득이 있겠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제일 잘 나가는 게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대만에서, 일본에서 미친 듯이 오잖아요. 네. 미친 듯이 오는데 성형외과, 피부과는 의외로 스킬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성형외과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제 진출해서 중국에서 병원 차려서 하거든요. 네,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차려서 하면 중국에서 배우는 성형외과랑 의사들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 다 배우죠. 그 사람들이 한 5년, 10년 정도 지나가면 그 기술은 또 다 따라잡히는 거예요. 기술 격차가 좁혀진다. 네, 다 따라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료산업화라고 하는 거는 정말 큰 규모의 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그런 것들의 매출이 10조 원, 15조 원 넘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의료산업화가 되는데 과연 이 피부 미용하고 성형하는 게 산업화가 되냐? 그거부터가 사람들이 의문이기도 하고 근데 뭐 잘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은 윗분들 생각인데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저는 이게 왜 박근혜와 원희룡의 똥이라고 하냐면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다들 하고 싶었는데 결국 다들 하고 싶었는데 왜 안 했냐. 국민들 눈치를 봐서 못 건드렸어요. 하고는 싶으나 반대 의견이 너무 많다. 근데 박근혜랑 원희룡은 한 거예요. 그 삽을 뜨고 건물에 올라갔어. 네. 돈도 다 하고 자 하게 해줄게. 원희룡이 이제 이게 막 공론화 시키고 뭐하고 하도 반대가 심하니 그러니까 중앙정부한테 SOS를 쳐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되게 소극적으로 나오거든요. 네가 한 거잖아. 제주도잖아.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이게 중앙정부가 앞으로 나서주지 않는다고 징징거려. 그러니까 원희룡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바뀌었으면 도지사가 바뀌었으면 아마 이거 막았을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원희룡 탓하면서 아이 모르겠다. 소송 당하고 이거 하는 거 중앙정부 도와줘야 된다. 이건 얘네들 싼똥인데 천억 제주도가 이거 못 버틴다. 못 버틴다. 그러면서 뭐 이재명처럼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든 천억 두드려 맞고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세금으로 아쉽지만 그 병원을 이제 제주도가 사서 제주 도민들을 위한 병원으로 바꾸든 뭐하든 뭐 이렇게 됐을 확률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열려있는 거를 그 전에도 하고 싶었는데 눈치 보면 다 안 했는데 이명박 때도 안 했고 근데 박근혜랑 원희룡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둘은 저질렀어. 그래서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올 확률이 지금 있는 거죠. 두고는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주민소환하자 제주도에서는 막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녹지병원 쪽에서는 이거 과도 이렇게 조금이고 우리 이걸로도 안 돼 소송할 거야. 양쪽에서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겠네요. 머리가 아픈데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은 정치적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건 거거든요. 이게 별로 멍청하다고 말하는. 근데 이제 멍청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의 타겟층에서는 그래도 시장주의적이네? 할 건 하네? 성장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정도로 큰 역풍이 불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소신껏 성장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세훈이 자꾸 보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시장주의적인 사람들도 의료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보다 더 진보적인 면이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은 미국의 지금 오바마 케어 자체가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오늘 아침에. 근데 미국은 그냥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나는 그런 세상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쪽에서 완전 꼰대 같은 사람들도 그래도 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최고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해줘야 되는 네, 그 마인드의 차이가 큰 거고 그 원희룡 지사가 근데 의료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 아니에요. 원희룡 지사 사모님이 정신과 의사예요. 원희룡 지사 사모님이 서울대 나온 정신과 의사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다들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거나 민주적인 거가 좀 큰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서울대 정신과는 뭐 하는 짓들은 다 꼰대 같지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민주적이고 인권을 위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모님이면 거의 30년 같이 살았을 텐데 사모님이 30년 동안 말 안 해줬겠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에서도 아마 말렸을 거예요. 집에서도 사모님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인권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죠. 가정의 불화까지는 아니죠. 가정의 불화까지는 아닌데 거기는 이미 가정 불화 터졌지. 뭐 이미 지금 뭐 주민 소환한다고 난리치는데 그거 가정 불화가 터졌다는 게 없습니다. 사모님한테 상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의 소스인 분한테 사모님이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정체가는 분이 사모님이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이제 그 원희룡 지사도 영리병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이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토론회 같은 거 나와서 디펜스를 하는 걸 보면 그 영리화로 생길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방어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어요. 인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을지 몰랐던 거죠. 사실 그 정도는 실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찬성이 나올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가 나왔는데 그렇게 쉽게 뒤집을 줄이야. 아니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쉽게 뒤집을 거면은 하지 말든가. 공론하는데 3억이나 썼더만. 그렇다면 그 녹지병원 거기서 가장 잘 풀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병원을 열었을 때 자기네들도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좋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존 병원들과 경쟁을 했을 때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단 녹지병원 호구예요. 녹지병원은 정신 못 차리고 들어온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을 그렇게 들어온 게 중국이 한창 해외 자본에 그냥 막없이 막 줄 때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헬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국이랑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뭐 별 다를 거 없잖아요. 개판이잖아요. 근데 일단 녹지병원, 저도 처음에 녹지병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거는 중국 사람 관광객들이 이 정도 오니까 그냥 피부 미용이랑 성형만 해도 먹고 살겠다는 견적이 있나? 라는 저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냥 정신없이 들어왔어요. 아무 정신이 없었고 건물도 너무 크게 지었던데? 건물도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건물이 높지가 않고요. 엄청 넓게 이렇게 지어놨어. 그래서 야 이거 저도 이제 생각이 제가 이제 이거를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거대로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감시만 잘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 체제에 영향을 안 끼칠 수도 있다. 근데 얘네들이 분명히 100% 징징거리락률이 보이는 거야. 망할 거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망한다. 내국인도 진료해줘라. 과 늘려달라. 뭐 해달라. 이러면서 징징거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이거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대부분의 예방의학 하는 사람들이 의료 영리화라고 하면 거의 입에 거품을 불어요. 절대 안 된다. 이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근데 이게 이제 저 선배들이랑 가면 저 다시 골방으로 불려 들어가서 정신교육 다시 받고 와야 될 내용이긴 한데 저는 우리가 20세기 후반이랑 21세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미국 사람들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의료제도에 호구 잡혀서 그 제약회사랑 약을 개발하고 MRI, CT 이런 걸 개발하는 그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한테 그 연구와 개발을 하기 위한 동기를 주고 그 펀딩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비싼 가격으로 엄청 비싼 약으로 엄청 비싼 가격으로 의료 이용을 하고 그거를 먹기 위해서 미국의 큰 제약회사나 아니면 다국적 회사들이 미국 시장만 타겟으로 해서 열심히 돌아가서 그 R&D 펀드가 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웃기면 이게 낙수 효과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펑펑펑펑 쓰고 있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약을 근데 우리나라는 가지고 올 때 약 정가도 안 줘요. 다 후려치고 들어오잖아요. 대국적 제약회사들의 정가도 다 주지 않고 조금 있으면은 특허권 풀렸다고 다 해가지고 카피해버리고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성비 좋은 의료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거를 빨리 거의 뺏겨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국 국민들의
그 우리가 미국 국민들 아유 너네 의료제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돈 많이 쓰고 불쌍하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걸 받아들여 오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의료라는 것이 지금 영리병원이 사실상 금지가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남과 압구정에 있는 그 많은 성형외과 병원, 피부과 병원, 그 다음에 동네에서 수액 팔고 있는 의원들은 그건 영리 행위를 하는 게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영리 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들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씨. 있나 봅니다. 좀 주세요. 좀 주세요. 예? 지금 너무 이제 보고서만 해서 아니 가난하진 않아요. 인정. 가난하지 않다. 하지만 골프는 못 친다. 아, 네네네. 예. 네네. 그런 건데 네. 그 영리병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의료재단이라고 의료재단으로만 설립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맨날 의료재단에 첫 번째 설립한 사람은 할아버지는 의사예요. 아들은 의사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냥 의료재단 이사로 뭐 등기로 해가지고 그냥 차다 주고 월급 빵빵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승계할 준비해가지고 사위나 아니면은 뭐 해가지고 다시 또 넘겨줘. 그게 말이 이미 구멍이 뚫려져 있죠. 차라리 영리법인으로 하고 그냥 세금 제대로 내자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게 할 거면 하지만 요런 것 자체도 굉장히 싫어하는 보수적인 시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많은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예전에 라이엇 게임에서 블리츠 크랭크 중에 아이블랭크라고 네. 이 그랩이 안 보이는 스킨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얘네들이 이제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걸 팔려고 하네? 약간 근데 그게 아이블렌치 크랭크가 그게 안 보인다는 게 논란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조금 그렇게 스킬의 그 시인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좀 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들이 이제 페이 투 윈으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보일 수 있는 소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반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영리버 병원의 논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부자가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따지면 돈 많은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보다 연봉이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면 수명이 내가 더 길어요. 보통 그렇죠. 보통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건강권을 부여받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러면 건강권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희 회장님은 그렇게 심한 손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옥자에 계시잖아요. 예. 옥자에 황제처럼 네. 계시잖아요. 네. 황제처럼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황제라고 한 거 오헤머의 황제. 아뎁투스 테라에 있는 그 황제인 건데, 근데 그렇게 오래 사는 거가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게임으로 하면 무과금 유저랑 과금 유저랑 따라갈 수 없는 벽을 두는 게 온당한 일인가? 그거랑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에 현질을 계속 하는 거죠. 현질을 하는 건데 현질을 하면 더 오래 살아. 근데 그게 한 6개월 오래 사는 거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게 5년, 6년, 7년, 8년, 10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발전 속도면 나중에 그래서 이게 한 30년 정도 지나서 유전자를 완전히 절단하고 텔로미어 같은 걸 붙여서 수명을 늘려주는 기술이 생기면 그 기술을 영리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올바른 세상이냐? 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 잔초가 된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사실 다들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이거대로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 대로 이게 철저하게 지켜지면 녹지병원은 망하고 철수하는 게 맞아요. 철수하게 될 거예요. 이거대로 하면. 그러면 열사가 되는 거죠, 사실. 네, 원희룡 열사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보험 제도와 의료 체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는 것까지 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봐요. 그만큼 너무 좋아, 혜택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병원들이 영리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의사들도 알고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는 것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입원실 잡기도 어렵고 수술 잡기도 어려운데 부자들은 턱턱턱 잡혀요. 알고 있지만 그것까지 파고들지 않아. 왜냐면 기본빵이 너무 좋으니까.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의료계나 국민들이나 서로 간에 그냥 적당히 지금 너무 좋으니까 니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이 혜택은 누려야 되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니까 법대로 돌아가지 않는 영역들이 지금 이미 의료계에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영리병원 허용 같은 경우가 알면서도 덮어두는 이유는 서로 간에 니즈가 맞아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뭔가 균열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죠.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보거든요. 전 세계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제가 늘 이제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아닌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거의 치안 의료 이 두 가지가 전 세계 넘사벽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전 세계 넘사벽이라 지금 우리나라가 GDP의 7.7% 정도를 의료비로 쓰고 있어요. 근데 OECD 평균이 9.0%예요. 한 9.9% 정도 돼요. 그러면은 OECD 평균보다 1.3%나 적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아기들의 기대 여명을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근데 평균 이하의 가격으로 최상의 성적이 가성비 짱, 실제 성능도 짱인 건데 근데 요거가 가능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예요. 전 국민이 평등하게 강제적으로 가입돼서 병원도 그거를 강제로 진료할 수 있는 체계가 그거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지금 이게 무너뜨릴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영리병원이 또 웃긴 게 뭐냐면 미국 영리병원 데이터를 보면 영리병원이 성적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영리병원 가면 더 좋은 진료를 받을 것 같잖아요. 더 좋은 진료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영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코스트를 후려쳐야 나의 베네핏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앞에서의 리셉션 같은 거는 진짜 멋있게 해놓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기구 같은 것들은 리셉션은 잘해봐야 한 3만원 4만원 정도 치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한 단계 낮은 기구나 재료를 써버리면 거기선 100만원 남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치료 성적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심평원에서 그 재료가 뭐가 첨부된지까지 다 봐요. 다 보는 거라서 그거는 국가가 이미 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리병원으로 넘어가면 그 안에서 무슨 재료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병원장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영리병원 운영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 만족도는 영리병원이 당연히 높아요. 카페 가면은 되게 멋있는 의사들이 멋있는 옷 입고 그 다음에 간호사부터 좀 인상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옆에 꽃병 놓여 있고 그런데 수술방 들어가면 싼 걸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미국인만 호구 잡힌 지금이 우리나라에겐 베스트다. 미국인들은 계속 오바마 케어도 이제 부결 났잖아요. 부결 나면 미국인들의 의료비는 점점 더 펑펑 쓸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는 꿀챔을 찾아서 꿀을 빨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 오바마가 하고 싶었었던 의료보험 체계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가장 대한민국 너무 부럽다. 저기까지는 못 간다. 우리는 저 전 단계라도 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복지 많이 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노인네들 많잖아요. 하지만 의료보험은 절대 안 돼.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처럼 잘 돼 있는 복지가 우리나라예요. 제일 많이 쓰잖아. 자기들은 요만큼 내고 어마어마하게 노인들이 의료 쇼핑하는 노인들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좀 신기한 게 근데 지금 의협회장이 최대집이라고 태극기 부대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머리 막 들이받고 막 이러는데 거기 쩔어요. 진짜 완전 짱인데 완전 짱인 분이 계신데 근데 그 사람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최일선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막 제주도 가가지고 막 들이받으려고 막 가더라고. 극과 극은 통하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반대하는 이유가 달라요.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게 의협은 그 의사 회원들의 투표로 의협회장이 선출이 되잖아요. 근데 의사협회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병원에 개원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개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 의원급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건데 동네 병원, 네, 동네 병원인데 만약에 영리병원이 허용이 되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슈퍼마켓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편의점이 들어오면서 슈퍼마켓은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영리병원이 만약에 허용이 되면 이게 더 풀려서 의원급까지 허용이 되면 체인점 같은 병원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럼 예전에 슈퍼마켓에서 우리가 물건 같은 거, 도시락 같은 거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었나요? 예를 슈퍼마켓에서 예전에 불량식품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편의점에서는 먹을 만한 도시락을 팔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네트워크 병원으로 가는 순간 동네에 있었던 의원들은 굉장히 타격받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몰랐다. 그런 경제적인 동기가 숨어 있어요. 이게 모든 프로파간다나 아젠다 같은 것들은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자기의 목적으로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의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축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무너질 거에 대한 불안감인 거고, 반대편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자본이 들어와서 이거를 GS25 같은 의원이 생길까봐 그걸 걱정해하는 무리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개인 병원들 보면 저는 이제 보통 의사, 내 아들이 의사하는 건 별로고 의사 사위는 좋고, 왜냐면 그만큼 의사가 공부하고 이런 것도 많지만 개원 일을 하면 업무 양 자체가 엄청 길어.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이런 의사가 아니니까 동네 병원은 기본적으로 동네 있는 사람들 진료해주는 거가 쉬지 않고 환자들을 계속 오거든요. 대기하고 있잖아. 막 할머니 할아버지 줄 서 있고, 그리고 친절하다고 소문난 의사들 같은 가정의학과는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붙잡고 세상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 명당 이제 수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들은 부자죠. 보면은 막 외제차 비싼 차 타고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점심시간 잠깐 쉬고 퇴근할 때까지 쉴 수가 없어.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까지 저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긴 하겠지만 업무 강도가 매우 높더라고요. 가정의학과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추천할 만한 직업은 아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에, 그러니까 그런 대원의도 내가 이렇게 환자만 꾸준하게 들어오고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해도 이 정도의 어떤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때깔 좋은 동네 가정의학과, 그러면 이제 교육을 막 받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는 의사가 최고거든요. 어차피 지병이 있어 받는 약은 똑같아. 근데 그렇게 동네 병원 네트워크 식으로 지금 편의점 마냥 동네 의원들이 현재 영리병원처럼 해서 같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들 여기에다가 지불해야 되는 의료비는 증가하는 게 맞잖아요. 의료비는 증가하죠. 근데 그 증가하는 거는 국민은 체감하지 못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지금 병원은 그런데 영리병원이 생기면 영리병원이 생겨도 영리병원이 생겨도 당연히, 그러니까 영리병원이 생겨도 타겟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대상이에요. 그걸로 깔아놓고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개념인 거지. 100% 영리 환자로 유지되는 네트워크 병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보험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체감, 그 둘 사이가 비용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못 느끼는 건데 거기에서는 추가, 예를 들어서 갈 때 하나 더 끼워 팔거나 아니면 환자들이 한 500원 정도 차이에,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는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서비스를 넣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이게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비는 생각보다 굉장히 억제돼 있거든요. 근데 영리병원으로 풀어놓고 그 사람한테 가격을 받으라고 하면 그 편의점, 그러니까 동네 의원에 똑같은 진료를 해도 10배, 20배는 못 받아요. 받아봐야 2배, 3배를 받는 거거든요. 받아봐야 2배, 3배를 받는 건데 그 2배, 3배도 굉장히 싸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의 기본 베이스라인 숫자가 있어야 돼요. 고정적으로 오는 고정 숫자가 있어야지 그 추가적으로 파는 이득으로 환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100% 영리 환자만 진료하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병원 2-3개 정도 말고는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리병원에서 그러면 내가 10배의 돈을 내고 병원을 가겠다. 그럴 거면 제일 좋은 병원 가지. 왜 중간급 영리병원을 가겠어요. 거기선 완전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아산병원에서 운영하는 영리병원만 잘 될 거예요.
나머지 병원은 잘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병원은 어느 정도 조금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환자한테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얹어주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런 프랜차이즈 병원이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리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왔을 때는 건강보험에서 베이스를 삼으면서 플러스 알파 같은 걸 얻기 때문에 네. 완전히 영리적으로 그러니까 접근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하지만 거기서 얻는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영리병원이니까. 근데 지금 그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은 생각보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수익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무조건 의료재단 안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병원을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처우를 개선해 준다거나 아니면 연구에 투자를 한다거나 굉장히 선순환 구조예요. 근데 겉에서 보면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 굉장히 기업의 병원이라고 좀 고깝게 보는 분들도 계신데 세상에 이런 병원이 없어요. 이렇게 의료와 국민의 수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병원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본이 이득을 본 게 재단으로밖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명의 이제 돈 많은 사 병원 차려서 자기네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원장처럼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제도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여기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재밌는 장사는 아닌. 그래서 이제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 월급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그거는 합법적인 부분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는 거 외에는 뭔가 빼돌리면 좀 횡령 뭐 이런 거 처벌되게 해놓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아까 그 의료재단장님들을 되게 나쁘게 생각했는데 마음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재단장들이 뭐냐면 50년대 60년대 초반에 의사가 돼서 병원을 빨리 차려서 개원을 해서 병원을 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물려줄 방법이 없어. 네,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내 있는 재산,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 없어요. 결국은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도 자기 돈 들여가서 시작을 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그걸 벌어서 키운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합법적으로 내 아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의료법인이니까. 그거 참 근데 왜냐하면 내 아들이 의사가 되면 좋은데 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럴 수 대부분 있죠.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뭐 좀 시장주의적이지 않죠. 네. 그런 것들은 그건 좀 불쌍한 면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아무튼 뭐 이게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대로만 4가지 과의 외국인들만 진료가 되게 한다면 여기는 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자 성형외과, 피부과 제주도 간 김에 이렇게 하는데 자 제주도가 관광지가 있는데 보통 이미 지금 이런 데는 서비스 이 의료 관광이 이미 활성화돼 있단 말이에요. 중국인 와서 서울에서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의료관광이랑 웃긴 게 성형외과 수술해가지고 코 아프고 눈 아프고 이런데 마스크 쓰고 뭘 관광하러 가요. 호텔방에 편하게 누워있는 게 최고지. 아니 강남에서 붕대 칭칭 감고 애들 막 쇼핑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아 그거는 애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냥 강남에서 편한 호텔방에 누워서 그냥 스파 받고 있는 게 최고지. 제주도 어디 뭐 무슨 폭포 가가지고 정방폭포 가서 관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 그것도 하겠어요. 의료 관광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래서 의료 관광을 갈 거면 제주도 가는 거보다 아니, 서울 강남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 훨씬 강남에서. 더 좋다. 그러니까 붕대 감고 막 돌아다니는 붕대 감고 호텔 근처에 강남에서 수술복 강남에서 호텔 잡고 그 근처에서 놀고. 아 용도안 가면 붕대 다 풀려요.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완전 상처에 바람 다 들어가고 앞에 춥다니까. 있는 거기서 자연경관 보면서 마음 다스릴 수도 있어. 그 경쟁력이 서울보다 제주도가 높으냐? 그건 아니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미 뭐 의료보험, 건강보험 내에서 받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그냥 다 내고 병원이 부르는 돈 다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주도가 경쟁력이 있느냐? 서울이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은 놀 곳도 많고 제주도는 그야말로 힐링이지 쉬러 가는 거지 젊은이들이 막 놀러 가는 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거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받죠. 네. 그러면은 강남에서 서울에서 의료 투어를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주도가 매력 있게 하려면 가격으로 가야 되는데 영리병원인데 가격으로 가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강남은 밖에 나가면 서로 다 붕대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티가 덜 나요. 근데 제주도에서 일출봉 갔는데 나만 붕대 감고 있으면 좀 빨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주도가 무슨 의료 관광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프고 힘들 텐데 네. 바람만 불어도 너무 아픈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흉부외과라든지 이런 데는 네. 실력이 좋은데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리로 안 간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실력 세계적으로도 되게 높은 수준의 어떤 생명을 다루는 심장을 다루거나 그다음 뭐 뇌를 다루거나 이런 수술들이 신경외과 쪽에 뭐 척추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관절 뭐 인공관절 수술 이런 것도 세계 탑급이더라고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돈이 안 되니까 목숨을 다루는 거 국가가 가격을 정해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국가가 안 정해놓는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가서 거기서는 이제 많이 부르는 대로 이제 다 받을 수 있고 비급여 처리해 보험 안 되는 걸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운 건 있었거든요. 외국인들한테 이런 목숨을 다루는 수술들을 하면 이제 보험 아니고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활성화가 돼 있어요. 활성화는 돼 있는데 근데 그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유럽 사람이에요. 네. 유럽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성적이 조금 더 좋아요. 네. 굳이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갈 거예요? 유럽까지는 아니죠. 아닌데. 유럽까지는 아니죠.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 그런 목숨을 다룰 수술을 받으러 올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냐면 카자흐스탄, 몽골, 태국, 베트남 그 정도 국가의 사람들이에요. 중동에서도 많이 온다 그러던데. 중동에서도 오죠. 네. 중동 근데 오는데 돈이 많은데 중동은 의료 기술이 한국보다 좀 떨어진다고. 근데 그 부자들에서 목숨이 아플 만큼 찾아와서 올 만한 사람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학병원에서 그냥 뭐 심심풀이 정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긴 한데 그것만 해서 먹고 살기에는 케이스 숫자가 부족해요. 어쩌다 생기는 이벤트. 근데 그 흉부외과나 굉장히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은 제일 중요한 게 손을 쉬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롤 할 때만 해도 일주일만 쉬어도 CS를 못 먹잖아요. 원래 먹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서포트하잖아요. 서포트. 그래서 수술을 계속 해야 되는. 케이스 숫자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케이스 숫자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외국인만 보고 먹고 살기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 차원에서 홍보 좀 돈을 들여서 홍보를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전문 파트를 두기에는 좀 애매하니 정부 차원에서 뭔가 그런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병원 쪽에다가 유치를 많이 좀 도와주는 파트 여성가족부 있는 것보다 그런 파트가 훨씬 더 남는 장사가 아닌가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산업화는 사람 생명과 관련된 직결된 것들은 산업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기본적 본질적으로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남는 장사가 아닌 거고 산업화로 남을 수 있으려면 사람들한테 이걸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다는 희망을 주면서 조금 나아지는 근거가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거에서 모든 수익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계속 먹어야 되는 평생 먹어야 되고 근데 먹으면 조금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은 홍삼이 좀 먹고 있어요. 정관장에서 좀 먹고 있어가지고 홍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데 뭐. 그러면 홍삼 먹으면 안 건강해지는 거야? 건강해지죠. 안 건강해진다고 말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제 일신상의 사유로 못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중문당에서 고소하니까. 아니 안 돼요. 효과 있죠. 효과 있어요. 자, 제주 영리병원 이야기 여하계 신부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좀 바라봐줬는데 몰랐던 부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조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2부에 화신님이 가지고 온 이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시사건건 함께하고 계십니다.